자, 4.7 보선이요. 깜깜이 투표 기간에 들어가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이틀을 사전 투표일로 했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 결과가요. 20.54. 이틀간 20.54. 그러니까 하루에 10% 이상씩 투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사전 투표가 시행된 이래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을 지금 비교를 하면 2017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 때 5.9, 그리고 2019년 4.3 재보궐선거 때 14.37, 그리고 이번에 2021년 4월 7일에는 20.54의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은 50%가 넘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50%를 좀 많이 넘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파구에서만 오늘 아침에 내용을 보면 25개 구 중에 서울에 13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 굉장히 많은 사전 투표자가 있습니다. 23.37%예요. 강남은 20.83, 서초는 22.56, 구로는 21.47, 그러니까 강서도 21.45, 영등포는 22.08, 검천은 18.89.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권에 유리한 이 변두리 서남벨트는 투표율이 조금 낮고 이 강남 3구는 투표율이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 차로 따라잡았다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 박영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 여권에서 바람도 잡고, 그런데 마지막 여론조사 지난 31일 30일 이틀간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조사에서 최저 15%, 최고 23%를 지금 오세훈이 박영선에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내내 박영선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뭐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오세훈을 고발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영선 토론회에 진여 여론조사 정치 컨설팅 관련 이 인물이 하나 나와가지고요, 참관인이 여당이 우세하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그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박시영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2일날 박영선 후보 진보 성향 유튜버, 그러니까 저들끼리 모여서 박영선을 지지하는 유튜버 토론에서 투표 참관인들이 봉투를 넣을 때 투표하는 사람들이 대충 본다, 봉투 밖에 도장을 어디 찍었는지 대충 나온다. 그런데 강북의 몇몇 의원들과 통화를 해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고 다수가 전달했다. 알 수 없지만 느낌에 55대 45로 이겼을 것 같고 내일은 7대 3으로 벌려야 된다. 자, 투표소에는 각 당의 투표 참관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봉투 밖에 비치는 그 모양을 보니까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없는 이야기고요. 간혹 그렇게 보이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누가 우세한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주관적이고 엉터리 소리를 했다라는 거는요, 이런 자가 정치 컨설팅을 한다라는 것도 웃깁니다. 자, 이 사람은 노무현 때 청와대 여론조사 행정관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거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다. 떳떳하다면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이 누구인지를 밝혀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영준 지지자로 추정되는 유권자의 기표가 끝난 투표지 사진이 밖에 돌아다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이번에 선거에서 선관위가 좀 투명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군데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투표 동료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선관위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말을 쓰면 특정 정당이 연상이 된다. 자, 여러분은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당이 연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불어 거수기당이 연상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넣어서 현수막을 만들어도 되는지 선관위에 야당이 문의를 했는데 선관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말은 선거 투표 동료용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런 말을 쓰는 부분에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땅을 보고 근처 생태집에 들렀다라고 주장했던 생태탕집 주인이 나흘 전에는 기억이 없다라 말한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언비어로 제가 봤을 때 선거가 뒤집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나름 정치적인 판단을 사심없이 보태어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선거에서 결과는 좀 민주당이 다소 큰 표차로 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오세훈이냐 박영선이냐 후보가 필요 없는 일종의 문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다. 그래서 4월 7일인 말입니다. 이 선지자인 척하는 광인과 위선자에게 휘둘렸던 세월에 대한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곳곳에서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갑자기 더불어 거수기당이 선거 앞두고 집값 폭등은 투기 탓이라 하다가 우리가 부족했다. 이런 반성을 하는 모양새를 보고 있는데 이런 반성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1년 전에 총선에 여당이 압승했을 때 그때 여당이 좀 겸허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산하는 데 좀 조심하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잘못된 정책들을 고쳐 나가려고 했더라면 지금쯤은 이번에도 또 대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거 이기자 말자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180석에 가까운 다수 정당으로 오만 내용을 다 밀어붙였죠. 검찰을 개혁한다고 온갖 무리수를 다 지금 저질렀고 거기에다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고 또 대법원 헌재 이 사법부를 그냥 아군으로 완전히 넘겨받았고 감사원을 무력화시켰고 윤미향이나 조국이나 이상직 같은 자기 편들은 감추려고 했고 최강욱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보호를 했고 또 버닝썬 같은 부분에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물타기하는 부분도 끝까지 밀어붙였고 심지어 한명수까지 지금 명예회복시켜 준다 하고 5.18 관련해서는 폄훼했을 경우에 사법 처리한다고 했고 민주화 유공장학 관련 법을 또 제정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에서 있으나 마나가 됐고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여건이 임명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갔지요. 이러다가 이제 LH 투기 의혹에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지금 심판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능하면서요 못됐기는 한정없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선거를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저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아마 박영선도 선거를 하루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혼자 누워 있을 때는 이 선거는 이기기 틀렸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모르는데 순식간에 민심이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이길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여건이 부딪혀 있는 가장 큰 벽이라고 봐요. 우리가 보통요
왜 지고 있나, 왜 무너지고 있나, 어떻게 해야 살아나나,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쓰기가 어려울 때 그때 가장 암담함을 느껴요. 박근혜 정권 말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3인방 이렇게 연루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박근혜 정권이 살아날 것인가라는 방법을 쓰기가 어려워진 상태로 무너져 갔어요. 저보고 뭐 막판에 몇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고 묻길래 제가 이건 살 방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 정권도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느낌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 정권 패배를 받아들이고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세상에 정치라는 것은 패배가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 자기가 부린 업보입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되면 나타날 대가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맨날 이긴다. 그건 정치가 아니고 독재지요. 그런 일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4년간 잘 해먹었으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